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4년도 1회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계산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험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야죠? 1번입니다. Ng의 금속을 묽은 염산에 완전히 녹였더니 N몰의 수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속의 원자가를 E가로 하면 금속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몰수를 보겠습니다. 몰수는 원자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우리 금속 모르니까 금속 일단은 M이라고 둘게요. 대문자 M이라고 두겠습니다. 금속이 염산을 만났으니까 우리 염화 금속 나오고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염산 만나가지고 염화 금속이랑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금속이 Ng이 생긴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보면은 Ng 생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Ng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수소도 Ng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대 1의 반응비로 생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N물의 수소가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물의 수소가 발생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M이랑 계속 겹쳐지니까 그냥 M 하나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자가를 E가로 했을 때 이 금속의 원자량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을 일단은 모르니까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몰수를 알 수가 있죠. 몰수가 몇 몰이에요? N몰이라고 했고 질량이 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보자 라고 한다면 M은 A분의 N이니까 우리 금속의 원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A는 N분의 N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속을 대문자 M이라고 일단 두고 그 다음에 반응식만 구해본다면은 B의 배수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27도에서 500ml의 6g의 비전해질을 녹인 용액의 삼투압은 7.4기압이었습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피 나오고 기압 나오고 그럼 다 주어졌으면 어떤 거 이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산기체 방정식 이용하면 되겠죠. PV는 nRT 혹은 PV는 N분의 WRT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온도도 주어졌고 기압 주어졌고 질량 주어졌고 부피 다 주어졌으니까 nRT보다는 N분의 WRT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N분의 WRT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자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써줘야 되겠네요.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PV분의 W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P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압이라고 했잖아요. 밑에다가 쓸 거예요. 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기압은 7.4기압이고 부피는 500ml라고 했으니까 0.5 써주면 되겠죠. W 질량이네요. 질량 6g이고 이산기체 방정식 0.082 상수 써주면 되고 T는 온도잖아요. 온도인데 우리 27도라고 주어졌죠. 27도는 어떻습니까? 27도는 우리 절대 온도로 바꾼다고 하면은 300K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00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계산기에 넣어서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PV는 nRT, PV는 N분의 WRT 중에 우리 분자량 들어가 있는 식을 구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알맞는 거 넣어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볼 수 있었죠. 3번입니다. 우리 OH-는 1 곱하기 12-5몰 per 리터인 용액이 pH와 액성으로 오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볼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첫 번째 pH와 pOH를 더하면 14가 나온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앞으로도 문제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거 있죠. 우리 아까도 봤었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H 플러스 2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다라는 거 같이 봤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OH를 통해서 POH를 먼저 구할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산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뭐 구할 거라고 했었죠? OH를 이용해 POH 구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위에 있는 것씩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 로그 10의 10은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와서 플러스 5가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우리 POH 플러스 5구나 라는 거 봤습니다. POH가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POH가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이용해서 뭐 알아볼 수가 있어요? pH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pH 산성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서 식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pH 더하기 POH가 14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합니까? pH는 14 빼기 5를 해주면 되고 이거는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는 7보다 크기 때문에 알칼리성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산성이랑 염기성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지랑 그리고 pH 더하기 POH는 14다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4번 볼게요. 금속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금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트륨, 알루미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고체는 이런 것도 있고 수은같이 생긴 친구들도 있어요. 수은 의외로 고체입니다. 근데 고체 중에서 액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체가 다 딱딱한 구조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흐르는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특징 중에서 모두 고체인 게 아니라 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가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0.79 대 0.21이고 질소와 산소의 분자수의 비도 0.79 대 0.21입니다. 그래서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가 같아요. 아, 부피비랑 분자수 비가 같죠. 우리 아보가르도 법칙에 의해서 부피비랑 분자수비 같을 때 어때요? 온도랑 압력 같을 때 부피비랑 분자수비 같으면 아보가르도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법칙은 1번의 아보가르도 법칙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온도랑 압력 같을 때 분자수비랑 부피비 같으면 아보가르도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번입니다. 어떤 기체가 탄소 원자 1개당 2개의 수소 원자를 함유하고 0도씨 1기압에서 밀도가 1.25라고 했을 때 이 기체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도씨 1기압이다라고 한다면 표준 상태 볼 수가 있는 거죠.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22.4리터가 됩니다. 밀도가 1.25라고 했을 때 우리 기체 질량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다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식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밀도 알 수 있잖아요. 밀도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죠? 1.25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1.25 곱하기 22.4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한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잠깐 볼 건데요. 계산 결과만 보자라고 한다면 28이 나오게 되네요. 28g/몰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28g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보면 되겠죠. 탄소의 원자량 12고 산소의 원자량 1이니까 1 곱하기 2가 돼서 이 친구는 14가 돼서 안 되겠네요. 여기 보이는 2번의 친구, 우리 탄소 원자량 12고 수소 원자량
1이니까 더해보면은 24 더하기 4로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인 거 친구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22.4, 표준 상태는 영도실 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요거 두 가지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분계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분계 유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유형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알파 분계랑 베타 분계가 있죠. 알파 분계와 베타 분계 할 때 우리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까? 하나는 질량수 나눠서 보고요. 하나는 원자 번호 나눠서 보죠. 마찬가지로 베타 분계도 질량수 보고 원자 번호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 베타 분계의 질량수랑 원자 번호, 알파 분계의 질량수랑 원자 번호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알파 분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해주고 베타 분계는 변화 없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각각 얼만큼 변했는지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4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된 거 뭡니까? 알파 분계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알파 분계가 되겠다라는 거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알파 분계랑 베타 분계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입니다. 전자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M 껍질에 몇 개 전자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껍질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껍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껍질은 K, L, M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각각의 전자가 2개, 8개, 18개 이런 순으로 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비탈 볼 겁니다. 오비탈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S, P, D, F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각각의 오비탈 수랑 전자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수는 하나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5개, 7개를 가지고요. 전자수는 2개, 6개, 10개, 14개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오비탈이랑 껍질이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인 K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껍질이 여기 L이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 껍질이 여기 M이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M 껍질에 들어있는 거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쪽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하면 아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오비탈, 그 다음에 3개의 오비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고 각각 전자가 2개씩 들어간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풀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에만 더해주자라는 식으로 봤었죠. 그래서 우리 2 더하기 5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7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 그려서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17 그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위에만 더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좋은데 문제에서 이렇게 다 그려서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9번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할 때 63.5g의 구리를 석출시킬 때 필요한 전기량은 몇 패러데이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구리의 원자량은 63.5예요. 구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리 이온은 2개의 전자가 만났을 때 금속 구리가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구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침 구리가 63.5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63.5인 이 전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반도 아니고 전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의 1패러데이당 얼마가 필요합니까? 전자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 건데
총 2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금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가 필요하려면 이 패러데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뒤쪽 문제에서나 다른 문제에서 봤을 때 Q는 IT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뭐 전기량 이런 거 구할 때 이때 1플로우린을 전기량 구한다라고 한다면 96485 쿨롱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지 문제 잘 푸실 수 있고 96485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는 500이다, 96,500이다 라고도 쓰여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96,485가 됨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콜로이드 용액을 친수 콜로이드와 소수 콜로이드로 구분할 때 소수 콜로이드에 해당하는 거 보도록 할 거고요. 친수랑 소수랑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물이랑 친하냐, 물이랑 친하지 않냐라는 거에 차이이고요. 물이랑 안 친한 거 찾는 거예요. 수산화철은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면 침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랑 막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수소 콜로이드에 해당하는 거는 수산화철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P오비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 아까도 가르쳐 봤었는데 그쵸? P오비탈은 어떤 거예요? S, P, D, F 중에 여기 P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비탈 수는 1357이니까 3개를 가지고 전자수는 2배를 곱해야 되니까 6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오비탈 수는 3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6개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질 중 감강성이 가장 큰 거 보겠습니다. 감강성이다라고 한다면 빛이랑 반응했을 때 빛과 관련이 있는 거죠. 빛과 관련이 있고 빛이랑 반응했을 때 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염화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진 같은 것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빛이랑 반응했을 때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염화은이 감강성이랑 가장 거리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 3주기 혼소들의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성질 중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성질들로만 이루어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잠깐 그려봐야겠네요. 주기율표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비키니샵 오픈한다며. 나만 알 수 있지, 펩시콜라 사주면 알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써주죠. 그런데 3주기는 우리 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로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감소하는 성질들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성질 찾으면 될 건지 같이 볼 건데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증가합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일단 안전해져요. 18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오비탈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속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전자를 함부로 못 도망가게 가둬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방출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전자 방출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 간의 인력이 세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물 200g에 A물질 2.9g을 녹인 용액의 빙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점은 어떻게 생겼나요? TF는 M 곱하기 KF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예전에 봤던 반도프 법칙에서는 끓는 점 상승 농도였다면 여기는 어느 점 상승 농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M은 몰랄 농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몰랄 농도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리고 전체 용매 중에
1000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분자량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58이라고 주어졌고 질량은 우리 몇 g입니까? 2.9g이죠. 전체 용매는 200g이고 그중에 1000을 하게 된다면 계산 결과만 보겠습니다. 14번이고요. 계산 결과만 본다라고 한다면 0.25가 나오게 되네요. 아, 0.25구나. 그러면 우리 몰랄 농도는 0.25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KF가 무엇입니까? 우리 내림상수잖아요. 내림상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0.25 곱하기 1.86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0.465가 나오게 되고 우리 여기서 빙점이잖아요. 얼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는 거는 상온에서 옵니까? 아니죠. 영하에서 얼어요. 그래서 0-465를 해주게 돼서 마이너스 0.465도가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정답이 1번이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15번입니다.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이 어디 쳐져 있을까요? 밑줄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쳐져 있네요.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기율표 그려야 되잖아요. 주기율표를 노란색만 2개 집는 게 아니라 흰색 집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쓰실 때 꼭 염수장에다 한 번만 써가지고 다시는 번거로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화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수소의 산화수는 여기 있죠. 이 친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산소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들어가가지고 산화수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에 1인데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줘서 3이 됩니다. 플러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8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플러스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는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황의 산화수 구하고자 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4고 더하기 x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0이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 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산소와 같은 족의 원소가 아닌 거 보겠습니다. 족은 뭐예요? 족은 세로 보면 되겠죠? 산소와 같은 게 아니다 라고 한다. 나 다시 써야겠네요. 스웨, 리베, 비키니, 오픈, 했지. 비키니샵 하고 나만 할 수 있지? 펩시콜라 사주면 알려준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산소랑 황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비스무트라고 하는 이 친구는 15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가 아닌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율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율표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다 알아두셔야 돼요. 17번입니다. 볼타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볼타전지는 우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친구를 볼타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왜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친구가 전자를 주어요. 이제 전자를 받아서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다 라는 거죠.
18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온결합은 NaCl 같은 거 있는 거죠. 나트륨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해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결합 뽕짝한 거를 뭐라고 해요? 이온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볼 텐데 우리 고체에서는 도체이기가 어렵습니다. 고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자유로운 전자가 없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흘러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에서는 도체이기가 어렵고 부도체 성질을 가집니다.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9번입니다. 물 2.5리터 중에서 어떤 불순물이 10mg 함유되어 있다면 몇 ppm으로 나타낼 수 있냐라고 물어봤죠? ppm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용량 중에 불순물 요만큼 들어있고 10의 6승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 중요한 거 10의 6승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 그대로 어디 넣습니까? 계산기에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번입니다. 다음 반응식에서 브랜스테드의 산, 염기 개념으로 볼 때 산에 해당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산이랑 염기 있잖아요. 산은 줍니다. 그리고 염기는 받습니다. 뭘 줘요? 우리 H 플러스 전자를 주고요. 뭘 받아요? H 플러스를 전자를 받는 친구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 가니까 수소 하나가 띨릉하고 없어졌죠. 뭐예요? 준 거예요. 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친구가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 안 들어간 거 일단 배제시켜 주고요. 보통 이렇게 써요. 이쪽에서 얘가 하나가 염기가 되면은 여기가 주로 산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이제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여기 또 수소 하나를 여기다 줬습니다. 전자 하나를 줘가지고 NH3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이다라고 해당한다면은 물이랑 NH4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일단 봤는데 20번까지 해서 계산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계산 별로 없을 겁니다. 21번입니다. 저장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방법으로 주수 소화가 적당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봤을 때 우리 뭐가 있나요? 이 친구는 1류 이온물이고 여기 친구는 2류 이온물이고 5류 이온물이죠. 근데 여기 2류 이온물 중에 금속분 아니기 때문에 주수 소화 가능하고 1류 이온물 중에 무기 과산화물 아니기 때문에 주수 소화 가능하죠. 그런데 수소와 나트륨은 살짝 예외입니다. 수소와 나트륨은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NaOH와 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엄청 높은 거죠. 주수소가 적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 경우라고 했어요. 일단은 옥내 소화전 설비 체크해주고 가압 송수장치 체크해줍시다. 이때 전향정, 펌프의 전향정은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3개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억해줄 거는 35를 기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구해볼 건데, 식을 찾아볼 건데, 식 어떻게 찾습니까? 35 들어가 있는 거 3번에 있는 거죠. H1, H2 더하기 H3 더하기 35m가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종별로 주성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분말 소화약제부터 4종까지 있는데, 우리 주로 보는 거 1종부터 3종까지인 거죠.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되겠고요. 3종은 인산 암모늄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한 거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1번 1종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다라는 이 친구는 우리 무슨 색상? 백색이고 BC급의 소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입니다. 이氧화탄소 화재 예방상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 보도록 할 거고요. 이氧화탄소 이렇게 쓰고 사류이온물 중 특수인화물이죠. 이 친구 왜 물속에 넣습니까? 거의 사류 중 유일하게 물속에 넣는데 가연성 징계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 물속에 넣고요. 물속에 넣는 물질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황린 있죠. 황린도 물속에 보관합니다. 근데 물속이긴 물속인데 산성이 9인 물속에 보관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지정수량 틀린 거 보겠습니다. 과산화 나트륨부터 다이크로면산 암모늄까지 있는데 일단 아연 가무여서 1류이온물 50kg인 거 맞고요. 질산 나트륨은 부질아잖아요. 그래서 50kg가 아니라 300kg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단은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6번입니다. 공기포 발포비율을 측정하기에 중량 340g, 용량 1800ml 수포 수직 용기에 가득히 포를 채취해서 측정한 용기의 무게가 540g이었습니다. 발포 배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배율 어떻게 구해요? 전체 무게 중에 빈 용기 무게 340 넣어주고 그거분을 질량을 해주면 되겠죠. 나눠줍시다. 200분의 1800이 되고 이거 나누면 9가 나온다. 9배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제6류연물의 안전한 저장 및 취급을 위해 주의할 사항으로 가장 타당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뭐 구하는 거예요?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 골라보는 거죠. 6류이온물은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연소의 삼요소에 의해서 연소의 삼요소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가산점이잖아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3개 만나면 연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연소의 삼요소에 의해서 가연물이랑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 주의를 표시를 해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번입니다. 벤젠과 톨루엔의 공통점이 아닌 거 보겠습니다. 벤젠 어떻게 생겼어요? 66H6, 톨루엔 66H5CH3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보면은 벤젠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톨루엔은 여기에다가 CH3 하나가 이렇게 띨렁 달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둘 다 방향족입니다. 방향족이어서 방향족 탄화물은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가 없을 수가 없어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번입니다. 정전기 유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 습도 우리 70도 이상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습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정전기 유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마찰력 줄여줘야 되고 적지해줘야 되고 이온화해줘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특징이에요? 마찰력 줄여준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습도 나오는데 습도의 퍼센트가 중요하게 나와서 70% 이상 되게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로젠 화학물 중 CH3I에 해당하는 할론 번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론 번호 우리 이렇게 썼었잖아요. 원래 C, F, Cl, Br 순으로 썼었고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할론 번호를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 할론 뭐 1011이다 라고 한다면 1011 이렇게 해가지고 CL, BR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아이오딘이 생겨났어요. 아이오딘은 있을 때만 나타내주는 거고요. 탄소는 다리가 4개예요. 14족에 있으니까. 그래서 탄소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이오딘 하나만 넣으려니까 나머지 다리가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소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CH3의 I가 되겠다라는 거고 이 친구는 여기 끝에다가 I 하나만 딱 넣어주고
10001이다 라고 해서 총 10001이 됨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근형도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